중요 파일 백업 자동화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레스틱과 시스템 타이머를 활용한 암호화 백업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S3 연동부터 보존 정책 설정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백업 전략을 다룹니다. 총 7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내용을 점검하며 진행해 보세요. 이번 강의의 목차입니다. 스틱 설치와 저장소 초기화부터 시작하여 암호화 백업 원리를 이해하고 시스템 타이머로 스케줄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S3 버킷 설정과 연동, 백업 보존 정책 설정, 백업 검증과 무결성 체크까지 총 10개 주제를 다룹니다. 중복 제거 기능, 자동화 모니터링, 실전 백업 전략, 그리고 보안 고려 사항도 함께 살펴봅니다. 왜 백업 자동화가 필요할까요? 김개발 중요한 설정 파일을 잘못 수정했고 백업 복구에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제대로 된 백업 시스템이 있었다면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동 백업은 깜빡하기 쉽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자동화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레스틱과 시스템 타이머를 사용하면 완전 자동화된 백업 환경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스틱이란 무엇일까요? 레스틱은 빠르고 안전한 백업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은행 금고처럼 파일을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타임머신처럼 특정 시점의 파일 상태를 스냅샷 저장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복원할 수 있습니다. AES-2522 암호화로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호하며 중복 제거 기능으로 저장 공간과 백업 시간을 절감합니다. 스냅샷 기반 복원으로 특정 시점으로 언제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레스틱 설치와 초기 설정 코드를 살펴봅시다. apt 명령으로 레스틱을 간단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로 저장소 경로와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레스틱 repository는 백업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하고 레스틱 password는 암호화에 사용할 비밀번호입니다. 레스틱 init 명령으로 저장소를 초기화하면 마스터 키가 생성됩니다. 레스틱 backup 명령으로 첫 백업을 실행하며 태그 옵션으로 백업의 이름표를 달 수 있습니다. 레스틱 snapshots 명령으로 백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 설정이 왜 중요할까요? 레스틱 repository와 레스틱 password, 환경 변수를 설정하면 매번 저장소 경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모든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백업 데이터를 영원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AES-2526 암호화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레스틱은 AES-2526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미국 정부도 기밀 문서에 사용하는 강력한 방식으로 슈퍼컴퓨터로도 수백 년이 걸려야 해독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작은 청크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암호화됩니다. 파일명과 디렉토리 구조까지 모두 암호화되어 원본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스터키는 사용자 비밀번호로 한 번 더 암호화되어 이중 보안을 제공합니다. 암호화 과정을 확인하는 코드를 살펴봅시다. restrictcat config 명령으로 저장소 설정을 확인하면 알고리즘과 청킹 방식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마스터키 자체는 보안을 위해 숨겨집니다. verbose 옵션으로 백업 과정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백업 저장소의 데이터 폴더를 보면 파일명이 모두 AHA26 해시값으로 되어 있어 원본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JSON 형식으로 스냅샷 정보를 출력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타이머와 크런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수동 백업은 깜빡하기 쉽습니다. 시스템 타이머는 리눅스의 작업 스케줄러로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백업을 실행합니다. 크런보다 강력하며
더 나은 로깅과 의존성 관리를 제공합니다. 타이머 파일은 실행 스케줄을 정의하고 서비스 파일은 실제 백업 명령을 실행합니다. 두 파일의 이름이 일치하면 시스템D가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시스템 서비스 파일 작성 방법을 살펴봅시다. 유닛 섹션에서 네트워크가 준비된 후 실행하도록 After Network Online Point Target을 설정합니다. 서비스 섹션에서 Type on Shot로 일회성 작업을 정의합니다. Environment로 저장소와 비밀번호 파일을 환경 변수로 지정합니다. execStart는 백업 명령을 실행하고 execStartPost는 백업 후 정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forget와 prune으로 오래된 백업을 자동 삭제하여 공간을 관리합니다. 시스템 타이머 파일 작성과 활성화 방법입니다. 타이머 섹션에서 on calendar daily로 매일 실행하도록 설정합니다. persistent true에는 시스템이 꺼져 있던 시각을 다음 부팅 시 실행합니다. wanted by timers target으로 타이머 활성화 대상을 지정합니다. system to enable로 부팅 시 자동 시작을 활성화하고 system to start로 타이머를 즉시 시작합니다. list timers 명령으로 모든 타이머의 다음 실행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3 버킷 연동의 필요성을 알아봅시다. 로컬 벽만으로는 화재나 도난 같은 재난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AWS S3는 안정적인 원격 저장소로 REST과 쉽게 연동됩니다. IAM 정책으로 접근을 제어하고 REST의 암호화와 함께 이중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REST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AWS IAM이 버킷 접근을 제어하여 완벽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S3 저장소 설정 코드를 살펴봅시다. AWS 자격증명을 환경 변수로 설정합니다. ACS Key IDD와 Access KY로 S3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REST repository에 S3 버킷 경로를 지정합니다. 3:s.amazon.com/bucket 이름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REST init로 S3 저장소를 초기화하면 버킷의 암호화된 저장소가 생성됩니다. backup 명령은 로컬과 동일하게 사용하며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S3에 저장됩니다. 백업 보존 정책이 왜 필요할까요? 백업을 무한정 보관하면 저장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REST forget 명령으로 보존 정책을 설정하여 오래된 백업을 자동 삭제합니다. forget은 스냅샷 메타데이터만 삭제하여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prune은 실제 데이터 블록을 삭제하여 저장 공간을 회수합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 안전하게 공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존 정책 적용 코드를 살펴봅시다. Keep Daily 7은 최근 7일에 1일 백업을 보존합니다. Keep Weekly 9은 최근 4주의 주간 백업을 보존합니다. Keep Monthly 15는 최근 12개월의 월간 백업을, Keep Yearly 3은 최근 3년의 연간 백업을 보존합니다. prune 옵션을 함께 사용하면 forget 후 즉시 공간을 회수합니다. 특정 태그의 백업만 정리하거나 stats 명령으로 저장소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업 무결성 검증이 왜 중요할까요? 백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ST 체크는 저장소의 구조적 무결성과 인덱스 일관성을 검증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메타데이터만 확인하여 빠르게 검증합니다. Read Data 옵션을 추가하면 모든 데이터 블록을 실제로 읽어서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기적으로 체크를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Read Data 전체 검증을 수행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백업 검증 명령어 코드를 살펴봅시다. REST check는 빠른 무결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저장소 구조와 인덱스만 확인하여 몇 초 안에 완료됩니다. check, read data는 전체 데이터 검증을 수행합니다. 모든 데이터 블록을 읽어서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월 1회 정도 실행을 권장합니다. REST restore로 실제 복원 테스트를 수행하면 백업의 유효성을 완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복원 전략을 알아봅시다. 전체 백업을 복원할 필요 없이 특정 파일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타겟 옵션으로 복원 경로를 지정하여 원본이 아닌 다른 경로에 복원합니다. include 옵션으로 특정 패턴의 파일만 필터링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의 데이터를 덮어쓰지 않고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부분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복원 예제 코드를 살펴봅시다. include 옵션에 경로나 패턴을 지정하면 해당하는 파일만 복원됩니다. 특정 디렉토리만 복원하거나 별표점 comp 같은 패턴으로 특정 확장자 파일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 include를 조합하여 복잡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latest 대신 스냅샷 아이디를 직접 지정하면 특정 시점의 백업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REST과 시스템 타이머를 활용한 백업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방법을 배웠습니다. 암호화된 백업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동화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세요. S3 연동으로 원격 백업을 구현하고 보존 정책으로 저장 공간을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무결성 검증으로 백업의 신뢰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REST의 중복 제거 기능이 백업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동일한 파일은 한 번만 저장하고 변경된 부분만 추가 저장하여 저장 공간과 백업 시간을 절감한다. 2번. 파일의 메타데이터만 저장하고 실제 데이터는 원본을 참조하여 저장 공간을 절약한다. 3번.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 파일 크기를 줄이고 동일한 압축 패턴을 재사용한다. 4번. 백업 시점의 스냅샷을 링크 형태로 저장하여 이전 백업을 참조한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동일한 파일은 한 번만 저장하고 변경된 부분만 추가 저장하여 저장 공간과 백업 시간을 절감한다가 정답입니다. REST의 중복 제거 기능은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한 번만 저장하고 이후 백업에서는 변경된 부분만 추가로 저장합니다. 이는 타르나 RScience 같은 전통적인 백업 도구가 파일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전체를 다시 백업하는 것과 대비되는 핵심 장점으로 백업 속도와 저장 공간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REST에서 REST 패스워드,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주된 이유와 관련된 보안 고려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명령어 실행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이 편리하지만 이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백업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다. 2번. 환경 변수로 저장하면 암호화 강도가 높아지며 비밀번호 변경 시 자동으로 모든 백업이 재암호화된다. 3번.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저장소에 접근할 때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비밀번호 분실 시 관리자 권한으로 복구 가능하다. 4번. 시스템 타이머와 연동하기 위한 필수 설정으로 비밀번호는 REST 서버에 저장되어 분실 시 복구 가능하다.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명령어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이 편리하지만 이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백업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REST 패스워드 환견수는 매번 명령어 실행 시 비밀번호를 입력 않아도 되게 하여 자동화를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번호는 모든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마스터키로 분실 시 백업 데이터를 영원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AES-2566 암호화의 특성상 복호화 키 없이는 데이터 저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시스템 타이머를 사용한 백업 자동화에서 점 타이머 파일과 점 서비스 파일의 역할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1번. 점 타이머 파일은 실행 스케줄을 정의하고
.service 파일은 실제 백업 명령을 실행하며 두 파일의 이름이 일치해야 systemd가 자동으로 연결한다. 2번 timer 파일은 백업 주기를 설정하고 .service 파일은 백업 실패 시 제시도 로직을 담당하며 크럼보다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3번 .timer 파일은 백업 트리거 조건을 정의하고 .service 파일은 백업 완료 후 알림을 전송하며 두 파일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4번 .timer 파일은 시스템 부팅 시 자동 시작을 제어하고 .service 파일은 수동 백업을 위한 명령을 정의하며 서로 다른 백업 전략을 지원한다.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1번입니다. .timer 파일은 실행 스케줄을 정의하고 .service 파일은 실제 백업 명령을 실행하며 두 파일의 이름이 일치해야 systemd가 자동으로 연결한다가 정답입니다. systemd에서 .timer 파일은 onCalendar 등의 지시어를 통해 실행 스케줄을 정의하고 .service 파일은 execstart 지시어로 실제 백업 명령을 실행합니다. 두 파일의 이름이 동일해야 예를 들어 backup ontimer와 backup policy처럼 systemd가 자동으로 연결하여 스케줄에 따라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이는 크럼보다 더 나은 로깅과 의존성 관리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S3 버킷을 백업 저장소로 사용할 때 REST기 제공하는 보안상의 이점과 AWS IAM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1번 REST기의 AES 256 암호화는 전송 중과 저장 시 데이터를 보호하지만 S3 버킷 자체의 접근 제어는 IAM 정책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므로 이중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번 SE의 서버 측 암호화와 REST의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가 충돌하므로 IAM 정책으로 암호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3번 REST은 데이터만 암호화하고 메타데이터는 평문으로 저장되므로 IAM 정책으로 메타데이터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4번 AWS 리전 복제 시 REST 암호화가 해제되므로 IAM 정책으로 복제 권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네 번째 퀴즈의 정답은 1번입니다. REST의 AES 256 암호화는 전송 중과 저장 시 데이터를 보호하지만 S3 버킷 자체의 제어는 IAM 정책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므로 이중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REST은 AES 256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 전에 암호화하여 전송 중과 저장 시 모두 보호합니다. 하지만 S3 버킷 자체에 대한 접근 제어는 REST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AWS IAM 정책을 통해 누가 버킷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제어해야 합니다. 이렇게 REST의 암호화와 AWS IAM의 접근 제어를 함께 사용하면 이중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REST forget 명령어의 보존 정책과 prune 명령어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1번 forget은 스냅샷 메타데이터만 삭제하여 목록에서 제거하고 prune은 실제 데이터 블록을 삭제하여 저장 공간을 확보하므로 두 단계로 나누어 안전하게 공간을 회수할 수 있다. 2번 forget은 로컬 저장소의 백업을 삭제하고 prune은 원격 저장소의 백업을 삭제하므로 양쪽 모두 정리해야 한다. 3번 forget은 백업 정책을 설정하고 prune은 그 정책을 실행하므로 항상 순서대로 실행해야 한다. 4번 forget은 암호화된 백업을 삭제하고 prune은 암호화되지 않은 임시 파일을 삭제하므로 완전한 정리를 위해 둘 다 필요하다. 다섯 번째 퀴즈의 정답은 1번입니다. forget은 스냅샷 메타데이터만 삭제하여 목록에서 제거하고 prune은 실제 데이터 블록을 삭제하여 저장 공간을 확보하므로 두 단계로 나누어 안전하게 공간을 회수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REST의 데이터 관리는 2단계로 구성됩니다. forget 명령은 보존 정책에 따라 더 이상 필요 없는 스냅샷의 메타데이터를 삭제하여 스냅샷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실제 데이터 블록은 여전히 저장소에 남아 있습니다. prune 명령은 어떤 스냅샷에서도 참조되지 않는 실제 데이터 블록을 찾아 삭제하여 저장 공간을 회수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restic check 명령어와 restic verify 옵션의 차이를 이해하고 백업 무결성 검증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번, 체크는 저장소 구조와 인덱스의 일관성 검증하고 read data 옵션은 실제 데이터 블록까지 읽어 검증하므로 정기적으로 체크를 실행하되 주기적으로 read data를 사용한 전체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2번, 체크는 최신 백업만 검증하고 verify는 모든 백업을 검증하므로 매일 체크를 실행하고 월 1회 verify를 실행해야 한다. 3번, 체크는 암호화 키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verify는 데이터 복호화를 테스트하므로 둘 다 매번 백업 후 실행해야 한다. 4번, 체크는 로컬 캐시를 검증하고 verify는 원격 저장소를 검증하므로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섯 번째 퀴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체크는 저장소 구조와 인덱스의 일관성을 검증하고 read data 옵션은 실제 데이터 블록까지 읽어 검증하므로 정기적으로 체크를 실행하되 주기적으로 read data를 사용한 전체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restic check 명령은 저장소의 구조적 무결성과 인덱스의 일관성을 검증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메타데이터만 확인하고 실제 데이터 블록은 읽지 않습니다. read data 옵션을 추가하면 모든 데이터 블록을 실제로 읽어서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빠른 체크를 실행하되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월 2회 read data를 사용한 전체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무결성 검증 전략입니다. 마지막 7번째 퀴즈입니다. restic의 스냅샷 복원 시 target 옵션과 include 옵션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시나리오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특정 디렉토리나 파일만 선택적으로 복원하면서 원본 위치가 아닌 다른 경로에 복원하여 기존 데이터를 덮어쓰지 않고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다. 2번, 여러 스냅샷의 데이터를 하나의 디렉토리에 병합하여 복원하고 충돌하는 파일은 최신 버전으로 자동 선택한다. 3번, 암호화된 백업을 복호화 없이 다른 저장소로 이동하면서 특정 파일 형식만 필터링하여 복사한다. 4번, 백업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만 추출하여 백업 목록을 생성하고 실제 데이터는 복원하지 않는다. 7번째 퀴즈의 정답은 1번입니다. 특정 디렉토리나 파일만 선택적으로 복원하면서 원본 위치가 아닌 다른 경로에 복원하여 기존 데이터를 덮어쓰지 않고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target 옵션은 복원할 경로를 지정하고 include 옵션은 특정 경로나 패턴에 맞는 파일만 복원하도록 필터링합니다. 이 두 옵션을 조합하면 전체 백업에서 필요한 파일만 선택하여 원본 위치가 아닌 임시 경로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덕션 환경의 데이터를 덮어쓰지 않고 안전하게 백업 내용을 검증하거나 특정 파일만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